서울 외곽, 빛바랜 햇살만이 겨우 온기를 전하는 오래된 연립주택 2층. 박서윤 여사세의 시간은 남편이 떠난 10여 년 전 그 어느 날에 멈춰버린 듯 더디게 흘렀다. 장성한 자식들은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서야 겨우 얼굴 한번 내비치는 타인 같은 존재가 된 지 오래. 텅 빈 집안의 정적을 깨는 건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과장된 울음과 웃음뿐이었다. 그마저도 채널을 몇 번 돌리고 나면 금세 시들해져 리모컨을 내려놓기 일쑤였다. 사는 게 다 이런 건가? 그녀의 입가에서 맴도는 혼잣말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볕잘 드는 거실 한 구석 먼지처럼 부유했다. 견디기 힘든 무료함과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고립감은 그녀를 동네 복지관 컴퓨터 교실로 이끌었다. 까만 화면과 복잡한 자판 앞에서 쩔쩔매는 노인들 틈에 끼어 그녀는 스마트폰이라는 요물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젊은 강사 이선우 후반은 유독 그녀에게 친절과 인내를 베풀었다. 그의 도움으로 서유는 더듬거리며 자판을 두드려 난생 처음 SNS라는 신세계의 문을 열었다. 처음엔 멀리 사는 아들딸에게 서툰 이모티콘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소소한 재미였다. 그러나 곧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는 잊고 지냈던 미미한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다. 노을이 창문 가득 붉게 물들 무렵 스마트폰 액정에 푸른색 알림창이 떴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혹시 창가에 앉아 노을을 보고 계시다면 그 고요함 속에 저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싶습니다. 낯선 아이디 최수혁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희끗한 머리칼을 단정하게 넘기고 지적인 은퇴 안경을 쓴 한눈에도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중년 신사였다. 자신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 엔지니어라고 소개한 그는 마치 서윤의 외로운 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다정하고 감성적인 문장들을 보내왔다. 외로운 섬처럼 부유하던 제 삶에 선생님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서윤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근거림, 마치 마른 장작처럼 버석거리던 가슴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톡 하고 던져진 듯한 생경한 설렘이었다. 그날 이후 최수혁은 아침 저녁으로 빼놓지 않고 안부 인사를 건넸다. 때로는 서윤이 젊은 시절 즐겨 불렀던 빛바랜 유행가 가사를 보내주었고, 때로는 학창시절 밑줄 그으며 읽었던 낡은 시집 속 구절들을 귀신같이 알아내어 그녀의 감성을 자극했다. 그의 세심함과 다정함에 서유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최수혁과의 대화는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팍팍하고 의미 없던 그녀의 일상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준다는 충만한 느낌을 받았다. 서유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스마트폰 액정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글자들은 화면 너머에서 따뜻한 온기를 품고 그녀의 오랜 외로움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최수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아주 짧은 통화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게 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정중한 요청에 서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넘겼다. 곧이어 울리는 전화벨 소리.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낮고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마법처럼 그녀의 모든 경계심을 녹여내리기에 충분했다. 서윤 씨, 당신은 제 삭막했던 삶에 찾아온 마지막 희망이자 선물입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외롭게 일하는 저에게 당신과의 대화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지요. 최수혁은 능숙하게 감성적인 언어들을 직조하며 서윤의 마음을 더욱 깊숙이 사로잡았다. 그는 곧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서윤과 함께 그림 같은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꿈 같은 이야기를 속삭였다. 그의 말은 단 한 번도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본 적 없던 서윤에게 흐릿하지만 따뜻한 색감의 풍경화를 눈앞에 펼쳐 보이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혁은 평소보다 훨씬 어둡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서윤 씨, 정말 면목 없지만 제발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해외 프로젝트 자재 대금 결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현지에서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데 한국 돈으로 약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서윤 씨에게 받은 이 위로와 사랑 반드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뚝뚝 묻어났다. 서윤은 마음이 약해졌다. 평생 누구에게 돈 문제로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자신이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되지 않는 유산과 자신의 비상금을 합치면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다. 그래, 이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절박했으면 나한테까지 이런 부탁을 했을까. 스스로를 타일렀고 그의 순수함을 의심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불안감을 애써 떨쳐내며 은행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으로 돈을 붙였다. 돈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수혁은 눈물 이모티콘이 가득한 장문의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다. 당신은 하늘이 제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나의 서윤 씨. 이 크나큰 은혜 제 평생을 바쳐 갚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메시지에 서윤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굳게 믿었다.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던 불안감 대신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과 그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묘한 안도감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수혁은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취해왔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서윤 씨. 이번에는 세관 통과 문제로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이 발생했어요. 서윤 씨의 도움이 다시 한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액수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커져 있었다. 지난번 일을 겪으며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의심의 싹이 고개를 들었지만 최수혁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애끓는 호소는 그 여린 싹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렸다. 정말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함께할 날만 남았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네?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윤은 또다시 그의 말을 믿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붙이고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곧이어 도착할 그의 안도와 감사가 담긴 메시지를 떠올리며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시련일지도 모른다고, 이 시련만 넘기면 정말 꿈같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금전 요구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현지 동료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합의금 마련, 한국 귀국 준비를 위한 비자금 마련 중 발생한 금융사고 수습 비용, 갑자기 쓰러지신 노모의 병원비 긴급 지원.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서윤의 빠듯한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이 당신 손이 고와서 잘 어울릴 것 같아라며 선물했던 낡은 금반지와 목걸이를 눈물을 머금고 처분해야 했고 자식들 몰래 노후 자금으로 부어두었던 적금 통장까지 해약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혹시 내가 정말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정상적인 관계라면 이렇게 끝도 없이 돈을 요구할 리가 없는데. 이성과 감정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최수혁의 다정하고 애틋한 아침 인사를 받으면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과 불안은 봄날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곤 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토록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설마 나를 속일 리가.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에게 빠져 있었다. 그 위태로운 관계를 놓아버리면 다시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의 심연 속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공포가 더 컸다. 차라리 속더라도 이 짧은 행복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딸 지민 초바바는 오랜만에 들른 친정어머니 댁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예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 방안을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 결정적으로
안방 서랍장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은행 거래 명세서 뭉치에서 낯선 남자의 이름으로,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이 송금된 내역을 우연히 발견하고 말았다. 엄마, 이 최수혁이라는 사람 대체 누구야? 이렇게 큰 돈을, 그것도 여러 번이나 왜 보낸 거야? 지민의 날카롭고 다그치는 듯한 질문에 서유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 부탁으로 잠깐 하며 얼버무리려 했지만 딸의 집요하고 매서운 추궁에 결국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지민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사람한테, 그것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낼 수가 있어? 그거 요즘 뉴스에도 나오는 로맨스 스캠,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잖아, 사기. 딸의 거칠고 직설적인 말에 서유는 울컥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 그 사람은 진심이야. 너희 아빠 가시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고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 그 사람밖에 없었어. 서유는 고함을 지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모녀 사이에는 차갑고 깊은 골이 패였다. 지민은 답함과 속상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걱정에 눈물을 글썽였고, 서유는 딸에게 조금도 이해받지 못했다는 극심한 서운함과 함께 혹시나 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혼자 끙끙 앓던 서유는 결국 복지관 컴퓨터 강사 이선우에게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게 되었다. 물론 돈을 보낸 구체적인 사실까지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최수혁이라는 사람과 온라인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가 곧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이선우는 서윤이 수줍게 보여주는 최수혁의 프로필 사진과 그가 보냈다는 해외 건설 현장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들이 자꾸만 거슬렸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도 될까요? 물론 선생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해서요. 이선우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말했다. 며칠 후 이선우는 평소보다 훨씬 어둡고 침통한 표정으로 서윤을 찾아왔다. 선생님,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최수혁 씨가 선생님께 보냈다는 사진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외국 모델이나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해외 건설 프로젝트 이름이나 회사 정보도 정확하게 검색되지 않고요. 이선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던,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의 그림자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찻잔만 매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최수혁으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처절했다. 서윤 씨,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굴레를 벗고 당신 곁으로 당장 날아갈 수 있어요. 당신 명의로 사업 자금 대출을 조금만 받아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평생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왕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하늘에 맹세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지옥에서 온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처럼 끈적거렸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마력으로 서윤을 벼랑 끝으로 더욱 세차게 떠밀었다. 이제 박서윤에게 남은 것은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평생을 살아온 이 낡은 연립주택 하나뿐이었다. 그거마저 담보로 잡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다정했던 목소리, 설렜던 약속들, 그리고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던 그의 요구들. 서윤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통스럽게 고민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린,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도박이었다. 여기서 멈춘다면 지금까지 부었던 모든 것이 허망한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그를 믿는다면 혹시라도 하는 신라보다 가늘고 위태로운 희망,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은행 대출 상담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위태로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딸 지민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이선우 강사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선우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이버 범죄 전문 탐정에게 익명으로 자문을 구했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 최수혁의 SNS 계정, 그가 사용했던 IP 주소, 그리고 그가 박서윤에게 보냈던 모든 사진과 정보들을 샅샅이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서 씨름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최수혁의 추악한 민낯을 벗겨낼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최수혁이 박서윤에게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찍었다며 보냈던 수십 장의 해외 건설 현장 사진들은 사실 몇 년 전 전혀 다른 나라의 뉴스 기사나 개인 블로그에 올라왔던 사진들을 교묘하게 도용하거나 일부 편집한 것들이었다. 그가 자랑스럽게 언급했던 빛나는 경력의 해외 건설 회사 이름 역시 검색조차 되지 않는 실체 없는 유령 회사였다. 그가 박서윤에게 들려주었던 애틋한 사랑 이야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그의 불행한 과거사, 그리고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약속, 그 모든 것이 박서윤의 외로움과 돈을 노리고 철저하게 조작된 잔인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지민과 이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박서윤 앞에 그 차가운 증거들을 하나씩 내밀었다. 스마트폰 화면 가득 채워진 원본 사진들과 최수혁이 보낸 사진들의 비교, 가짜 회사 정보, 유사한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익명 제보들. 처음에는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라며 완강히 부정하던 박서윤도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물증들 앞에서 점차 할 말을 잃어갔다. 사진 속 낯선 풍경, 그가 말했던 회사 로고의 미세한 차이점, 심지어 그가 박서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선물했던 싸구려 시집의 출처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거짓의 탑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박서윤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살게 했던 모든 희망, 가슴 뛰는 설렘,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한순간에 더러운 오물처럼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간신히 끌어모아 최수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다정하고 능글맞은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 씨,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떨려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박서윤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순간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180도 돌변했다. 방금 전까지 꿀처럼 떨어지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비웃음이 가득한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머니, 이제 연극은 끝났어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네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용돈 아주 잘 썼어요. 하! 딸깍! 전화는 무정하고 잔인하게 끊겼다. 박서윤은 허망하게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텅 빈 방 안에는 그녀의 처절하고 비통한 오열 소리만이 가득 메아리쳤다. 믿었던 세상 전체가, 그녀의 삶 전체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이었다. 끝모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박서윤을 붙잡아준 것은 딸 지민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무너져 내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함께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원망도 질책도 없었다. 그저 상처 입은 어머니의 여린 어깨를 감싸 안는 따뜻한 체온과 진심 어린 위로만이 존재했다. 며칠 후 여전히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지민은 함께 경찰서 문을 나섰다. 떨리는 손으로 사기 피해 진술서를 한자 한자 작성하는 내내 박서윤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뼛속 깊이 절감했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움과 동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이런 종류의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범인을 검거하기도 어렵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서 문을 나서는 박서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들어갈 때보다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다. 더 이상 혼자 그 끔찍한 비밀과 고통을 끌어안고 끙끙 앓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 사건 이후 박서윤과 지민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지민은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거의 매일같이 친정을 찾았고 말없이 어머니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주었다.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런두런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서윤은 딸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 후회와 자책감, 분노와 슬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지민은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말을 끊거나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며 어머니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서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오해와 서운함의 응어리들이 봄날의 얼음처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선우 강사 역시 잊지 않고 꾸준히 박서윤에게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고 용기를 내어 복지관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도록 진심으로 격려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무심하게 흘러갔다. 박서윤은 여전히 문득문득 악몽처럼 찾아오는 배신감과 상실감에 몸서리치며 힘겨워했지만 예전처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 어느 날 복지관 강당에서 작은 강연회가 열렸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금융사기 및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이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동안 망설이던 박서윤은 떨리는 손을 조용히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실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깊은 슬픔이 어려있던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단단함과 용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프고 부끄러운 경험을 마치 오래된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듯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외로움에 사무쳐 낯선 이의 달콤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쉽게 마음의 빗장을 열고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대가로 무엇을 잃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강연을 듣던 다른 노인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곧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여기저기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서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등이 되어 비슷한 불행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아주 작은 희망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자극적인 드라마 대신 유익한 뉴스를 검색하고 건강에 좋은 요리법이나 생활 정보를 찾아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가끔 SNS에 들어가 손주들의 귀여운 사진이나 아름다운